지자체가 해야 되고 요 정도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쌓여갈 건데요. 다행히 지금은 올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법률과 조례가 이제 각각 올해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문제랑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한 예산 투여 또는 어떤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앞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요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고독사의 이제 통계치로 잡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인구 340만을 가진 부산은 전체 전국의 고독사 비율에서 약 1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독사가 누군가 어디서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10명 중 1명은 부산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10% 정도는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부산에서. 그리고 10%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깎냐 마냐, 더 높아지냐 작아지냐는 이제 부산이 가진 어떤 사회적 경제 역할, 또 지자체 역할 속에 있는 거죠. 그만큼을 우리는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조례를 따온 건데요. 고독사에 대한 그 예방과 지원의 조례는 지원 사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독사 원스톱 서비스를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거죠.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따라서 앞에 다시 위로 가보면 여기에 관련된 거에서 그 사람은 해당을 할 겁니다. 해당을 할 텐데 해당을 하는 그 건마다 모두 다 직접 공무원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파트너를 끼고 민간 파트너랑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고독사 원스톱 서비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사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사고 사전 예방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고독사를 당하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건 그분이 고독사에 이제 예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분이 돌아가신다면 이제 그분이 청소 후에 남겨진 유품을 정리해야겠죠. 유품을 정리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처리하려면 공영 장례까지 이어져야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부분입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다 쪼개서 세퍼레이트 해서 네 개로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각을 다 나눠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게 뭐 경제학적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그 파트너가 당연히 저는 이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에 발제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누군가의 파트너가 계속 육성되어야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발빠르고 오히려 더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넘어갈 건 사실 공영 장례인데요. 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고독사 문제랑 공영 장례랑은 엄밀히 말해서는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조례가 달라요, 서로. 아까 고독사에 관련된 지원 관련 조례가 있고요. 이거는 부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인데요. 한번 이건 이슈 파이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러한 시장은 커지고 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적 조직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보면 공영장례, 쉽게 말해 저번에 이제 포럼을 들어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장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무연고자들, 특히 돌아가셨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아무도 이 사람을 본 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죠,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은 냅둘 것인가? 아니다. 국가가 우리가 이것을 최소한의 장례도 치러줘야겠다라고 하는 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부산시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으로 입법이 예고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나왔냐? 구에서 공영장래 조례는 이미 발족됐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뭐 시행령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법 체계로 가는데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공영장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몇 군데들은 이 공영장래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뭐 동래구, 동구, 북구, 서구, 수영구,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쭉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어디까지 공영장래로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8월에 부산 서구에서 첫 번째 공영장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언론 보도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서구의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공영장래가 실시된 거죠. 앞으로 점점 이게 커져서 16개구 시군구에 다 포괄한 부산시의 공영장래 그 지원 조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우리가 누구나 들어도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연고자겠죠. 무연고자. 이 사람이 정말 뭐 시신인수를 거부하든 아니면 정말 가족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죽었다 그냥 이랬을 때 국가가 그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시신을 걷어서 우리가 최소한의 공영장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는 340만 인구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뭐 그거를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역할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왜냐하면 제가 뒤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분하죠. 뭐 제가 말한 논조는 아마 시장경제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조랑 유사할 겁니다. 시장경제의 대안제보다는 보완제에 가깝다라는 사회적 경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쉽게 말해 국가랑 개인이 있으면 그거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서 지금은 공영장래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국가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들이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거죠.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죽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영장래를 해야 되나? 라는 논쟁이 계속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까지 다 해줘야 되나? 라는 논쟁이 붙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을 할 때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영장래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저것을 국가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이때야말로 이 공영장래 포인트에서는 확실하게 사회적 경제 역할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보시면 협의가 필요한 기준이겠죠. 모두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협의할 수 있고 누군가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무용고자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협의가 필요한 기준은 연고자는 있지만 특정 계층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고자 중에서 실제로 점점 그 저소득층, 그냥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께서 점점 범위가 공영장래로 들어올 때 이것은 조금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공영장래가를 해줘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이라는 영역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라는 영역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공영장래를 해줘야 되는 거냐, 가족이 없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불분명해지고 있는 논쟁 같습니다. 공영장래 특히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산시가 공영장래 지원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가족이 없으면 공영장래를 해줘야 되는 거냐, 가난하면 해줘야 되는 거냐가 굉장히 이슈파이팅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모두 교집합이 되는 걸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는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공영장래의 민간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민간 파트너가 되냐,
아니면 사회적 경제가 그 공영 장래의 부분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자발적으로 행하고 나중에 국가한테 그런 행위를 인정받아서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을 갖는 것이냐. 전 후자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영 장래가 어쩔 수 없이 커져야 된다. 거기서 전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영 장래가 이 대안 속에서 저는 좀 사회적 경제가 본연의 어떤 결사체로서 역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대학원에서 전공도 하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 창업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아마 사회적 경제를 제가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창업을 했으니까 이미 벌써 13년 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봤습니다. 그럼 벌써 한 1세대 가까운 1.5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적 경제 발제 이번에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찾는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컸고, 그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찾는 것은 본연의 결사체로서의 역할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의 일부를 우리가 뺏어와서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독사, 공영 장래 부분에서 점점 사회 문제가 커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사회적 경제의 조직들과 기업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가 발제가 끝나고 뒤에 토론자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인간을 다 모두 만나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아마 저보다 더 좋은 토론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조례와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역할보다 오히려 더 본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학술적 용어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포트넘 교수라는 사람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계성 연결망인데 거기서 책이 재미가 없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스포츠 동호회 무슨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사회적 자본이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책을 그 사람이 쓴 연유가 뭐였냐면 왜 책 이름이 나홀로 볼링이냐면 어떤 흑인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간 이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동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볼링 동호회에서 만난 볼링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백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는데 백인이 흑인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볼링 동호회 회원이었는데 선뜻 내 반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회적 자본이 과연 뭘까? 사회적 자본은 쉬운 말로 말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최근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까지는 굉장히 이런 동호회들이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회복하면 이러한 지원 조례라든지 그런 조직들의 역할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조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공개 조직들이 역할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은 40초간에 이제 대학원 과정은 또 사회적 경제 쪽을 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30대로서 정말 우리 나아가는 생각을 제가 하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연 하나 잡았습니다. 포럼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현황가의 고독한 현황가의 예감인데 이 포인트하고는 약간 이제 시조례 중심 그다음에 이런 거 가서 제가
보충 질문 같은 거 하나 드리면 그들이 더 되죠? 네. 예. 이제 이렇게. 네. 그 우리가 지금 그 고독사 현황을 보통 이제 보면 이제 고독사 중국 비율에서 약 10% 수준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보통 그냥 보면 이제 사망 부모가 사망자 수가 나오고 네. 그다음 여기는 부산이다 실제로 네. 전국이든 그다음 분자가 이제 고독 뭐 무용고사 수든 뭐 사실 고독사 수든 그런 퍼센테이지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 고독사의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거가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하는 거나 보건복지부가 조사하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의 정의를 좀 더 빨리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런 거죠. 일단은 경찰서랑 빨리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사실은 이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게 고독사냐, 뭐 아니면 뭐 사건이 일어난 거냐, 정말. 아니면 뭐 자살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 말씀 네. 드리면 고독사는 교집합이 없어요. 모든 네. 상황에는 교집합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면 이분이 고독사 하셨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면 치우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사례 이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은 고독사가 아니라 자살로 맞아요. 이분이 평균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맞아요. 부분이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이 과연 고독하지 않은가. 그분들이 죽음을 선택하셨을 때는 고독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선택하셨을 텐데 왜 고독사 이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해 드리면 청년 고독사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2017년 10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청년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순차적 죽음을, 그러니까 자연 순례로 맞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고독사로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빨리 이제 개정을, 조례 자체에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살도 저는 결국은 고독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교집합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고독사라는 개념 자체가 안 써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갔는데 이분이 죽음은 발견했는데 네네. 이분이 고독사인지 자살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네요. 맞아요. 또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협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대부분이 주셔서 네. 잘 들었고요. 그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님, 김일건 변호사님 그 얘기해 주신 것 같겠다, 그죠? 현장에서 김일건 변호사님 같은. 네, 예방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기를 좀 바라면서 지금부터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요. 2019년도 전체 614만 8천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30.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도에 27.2%, 그리고 2017년도에는 28.6%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체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비중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이제 가족 해체 등으로 발생하는 고독사, 고독생은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앞서 발제자분께서 얘기하셨듯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제 공영장려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등과 같은 이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주 반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장치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2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제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와 같은 이제 공식적인 지원만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한다든지 고립가구를 지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이제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둘의 향약, 품앗이 등과 같이 이웃 간이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갔던 지역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시간에 이루어진 산업화라든지 도시화, 그리고 젊은 층의 공동체 탈출, 그리고 가치 변화, 마을 구성원의 급격한 감소 등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어 왔고,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에 따라서 공동체 기능이 점점 상실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곤란을 지금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부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들이 추진됐으나 사실은 성과 중심의 사업들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제 지역 공동체 사업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분들이 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중심의 사업을 저는 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즉 이웃 간의 비공식적 돌봄 체계,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이 고독사 예방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제안을 드리면 관계 회복 중심의 좀 지역 공동체 사업들이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개에서 3개 통별로 좀 주민분들이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거점 센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거점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주민분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점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립가구들을 좀 발굴하면서 이제 공식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분들 간의 이제 비공식적 사회 안전망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이제 관계 회복 중심의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사업이 아닌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접근해야 하고요. 또 지자체의 그런 인내와 노력들이 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번째 이제 끝으로 이제 혈연이라든지 결혼, 입양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제 가족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가족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이제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이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인 가구의 고독 고립 방지를 위해서 이제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그리고 고령층의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의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상에는 이제 가족의 정의가 혼인이라든지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고립가구들이 이제 사회적 가족이 되었을 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립가구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이제 사회적 관계망들을 좀 형성을 했을 때 법적으로 이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고립가구들을 사회적 가족으로 구성한 이후에 유대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 가족, 이제 공동체 가족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인정되고
이에 대한 법적 권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제 사회적 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인식들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 고립감이라든지 우울증을 겪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정서적으로 지지한다거나 지원을 위한 이제 AI 로봇 사업이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진짜 이웃들, 사람들 간의 정을 느끼고 싶은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AI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이런 주민분들이 서로 빈번하게 만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오히려 사업들을 더 시행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고립 가구라든지 고독사 예방과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라든지 이제 서비스들이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좀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아까 발제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정작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고민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독사와 이제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으로 좀 고민돼야 될 것은 결국은 단절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아니면 앞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좀 바라면서 저도 이 고립감이라든지 고독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대한가족 사업이라는 사회적 가족 구성 사업들을 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제자리에서 기울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런 고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공식적인 사회 안전망,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주민분들 간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공식적인 서비스를 서비스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가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병원을 갈 사람이 없으면 병원을 동행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뭐 마을 잔치가 있으면 음식을 나눠 준다든지, 반찬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뭐 실제 마을 안에서 그 노인 부부가 계셨었는데 최근에 아내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을 입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남자분 혼자서 이제 남성 어르신 혼자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이 남자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조금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뭐 반찬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뭐 정서적으로 우울하면은 밖에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신다든지, 이러한 관계들이 사실은 비공식적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마을 안에서 뭐 코로나 이후에 정보를 몰라서 사실 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한 기사에 써 있었는데, 그런 정보들만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비공식적 지원이 웬만한 공식적 지원보다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데, 비공식적인 안전망이니까 옛날 말인지 언제 말이면 한 애가 제대로 크려면 온 동네에서 뭐 이렇게 케어 돌봐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 그 말이 그 옛날 원시 공동체 돌아가 부리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네. 서로 관계.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겠다. 일단 그다음 토론을 우리 이지한 우리 지원팀장님께서 받아주시죠. 네.
사회적 경제는 관주도 경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 사회적 경제는 저는 비공식적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 좀 혼자 공부도 하고 좀 접촉을 했었는데 협동조합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 제가 뒷밥부터 말씀드리면 왜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정부 사업을 하려고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섭하시겠지만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또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국산 사회적 경제는 둘이겠죠. 그렇죠? 예, 뭐 스페인이 몬드라고 협동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품앗이 둘의 울력 이런 걸 통해서 상호 부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에 약간 좀 정신이 나가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별로 안 무서워하고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밥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난리 나거든요. 동네에서 난리 나더라고요. 요즘엔 오히려. 그런 그 패러다임 자체를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왜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왜 정부의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저도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은 관주도가 아니고 민주도거든요. 그 새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옛날에 국가의 국경에 관계없이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정부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제가 좀 축약을 했습니다. 이 말로 하면 이 자료가 좀 많은 내용인데 그냥 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냥 샘플로. 이게 비공식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비공식 자료인데 숫자는 이제 맞는데 이렇게 나열한 이런 그 형식은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표 그 하단에 보시면 3월 13일 주민 장땡땡 장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시면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그 고독사 예방 주민 공동체 지원 조직에 보시면 부산 반빈곤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소식지에도 소개됐는데 거기 이제 연대해가지고 만들어진 주민 모임이 있습니다. 그 주민 모임이 회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장영민 씨가 혼자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이제 위험해서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보다가 제가 이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부산 반빈곤센터에 또 주민 모임하는 내미는 마음의 회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가서 운구위원하고 장례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머지않아 죽게 될 텐데 또 우리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서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계신 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주민 모임에 넣으려고 했는데 회원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무전치식 하시는 우리 김영하고 우리 장애인단체 활동하시는 우리 장애인센터 소장님하고 집에 같이 가가지고 요 김행곤 씨 8월 26일 날 돌아가신 이분은 우리가 이제 방청소도 이렇게 하고 입원을 2번을 시키고 반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병원에서 이틀 뒤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거 이상하다. 심정지인데 제가 아무리 가족이 아니라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전화를 저한테 줘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전화를 주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기록을 하게 되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뒤늦게 전화 온 이유는? 뭐 간호사 업무에 이혼이 늦어져. 주말에 기어가지고 전화가 늦었어요. 근데 가족이라면 난리 나겠죠. 어떻게 됐느냐 이제 소송하려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이거 훅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위에 의료 지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쪽방 상담소에 보육원군을 관리하는 인원 중에 이제 최소 인원이거든요. 이 중에 이제 작년에 한 58명 중에 한 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8명, 소천하신 8명은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막 좀 산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거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노숙하셨거나 같이 이 동구에 사시면서 여인숙에 사시거나 쪽방에 사시거나 매입대주택에 사시거나 이렇게 좀 이제 살게 된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회원 활동을 합니다. 그 회원들이 나눔협동조합의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하나둘이 주민모임의 회원으로 들어와 있고 우리 풀꽃강물교회 교인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게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그물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있는 교회 조직에 그런 것들 도와주는 이제 젊은 이제 부산대 석사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 창원이에요, 창원.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참석했는데 결혼하고 창원에 가게 되면서 활동을 못 하는 거죠. 미안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같이 살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인데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개념이죠. 예,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정부 지원보다 시민사회가 직접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시민사회에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아시거든요, 부산에. 이름만 대면 아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다른 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데를 현장에 방문하는 사람은 연차가 좀 낮은 복지사가 담당을 하거나 독거노인 활동 지원사라고 계약직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 데 하세요. 근데 이제 저도 여러 경험이 있지만 이게 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이제 술 먹으면 목 매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매달더라도 물을 잠그지 마. 내가 전에 갔을 때 문을 딴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농담만 진단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목요일날 술에 제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못 가고 월요일날 갔습니다. 지방 천안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우리 당사자 형님 2분을 모시고 같이 갔어요. 느낌이 안 좋아서 이 2 사람은 너희는 50m 뒤에 있어라. 내가 혼자 보겠다 해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이 여전히 겁니다. 문을 여니까 매달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한 12시간 정도 대강본이 그 정도 나오는데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통장이나 동사무소 이런 주무관님들은 상당히 힘든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웬만한 혼자 복지사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119를 불러도 이제 병원을 가니 안 가니 못 해가지고 이제 막 싸우고 절대 가기 싫거든요. 그러면 인권이 있으면 죽게 내버려 둬야 되지,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현장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병원을 입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전화를 받거나 잘 몰라요.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동의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게 했으니까 119 신고를 하고 내 번호를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나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 잘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중간에서 그냥 관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좀 해놨던 거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이제 달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동네에 좀 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서울의 강북의 인수동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검단리에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는
이런 마을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고독사 예방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있다면 자기들이 모르는 조직 중에 그 블럭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솔직하게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나중에 배우고 싶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선을 끊는 분들이 이제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논의를 통해서 꼭 앞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 요걸 통해서 부산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고독사 예방 활동, 예방 사업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동네에 또 돌아가신 분들 제가 모릅니다. 지금 누가 돌아가실지 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래서 고독사 예방 활동을 부산 사회적 경제 조직 네트워크가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정부 돈 안 받는 걸로. 왜냐하면 정부 돈 받으면 또 이제 우리가 고기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그렇게 한번 뭐 시범 사업으로 친구시니까, 친구와 제가 있는 동구니까 친구 동구 두 군데 정도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두서가 없었지만 이상입니다. 주제가 가볍지 않아서 저도 덩따라 무거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인데, 저도 사회적 도시농부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발제자님이 이야기하셨던 개인과 정부에 간의 직접 연결하려니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또 고비용이고 하니 그 조직을 연계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 내지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우리 토론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왜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서 돈 받아야 되노? 어쩌면 자원봉사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말도 한편으로는 수긍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실제로 생각해 보시죠. 가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을 평기치고 싹 사회적 같이 한다고 쫓아다니면, 그리고 돈은 한 푼도 안 버려와. 당장에 거의 얼마 못 가서 쫓겨날 거야. 그런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 사회적 기업도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란 것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은 어쨌든지 지속 성장 내지는 연속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수익 모델이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중간에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질문 던집니다. 이게 어느 분한테 가야 되는, 발제자한테 가야 되네. 질문 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활용 돌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람으로만 케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텐데 병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거 제가 답해도 될까요? 반응성 연구쇼 여기서 질의가 들어가지고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고독사 예방 사업을 했어요. 180가구,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구매가 또 있어가지고 거진 220가구에 대해서 예방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 분들 중에 일부 가구에서 로봇이 있었어요. AI가 있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석창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하나, 현재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요구르트 배달이 훨씬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문해서 드리면서 그분 안부 확인이 되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좀 방치되어 있는 걸 많이 봐가지고 저도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 동네도 사실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AI로 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매우 떨어지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AI 로봇을 지원을 했을 때 이 AI 로봇이 주 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그 사람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이 기계가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중점 사업이 되고 사람이 이제 부수적인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당연히 병행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업들이 좀 주가 되고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 기계가 챙기는 이런 형태로 좀 활용이 되면 오히려 그런 사업들도 지금 당장에는 정착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앞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보다는 요구르트 배달이 더 저도 그렇게 격히 공감합니다. 저희 집안에 청소 좀 하려고 AI까지는 아니고 저 청소 로봇이 그런 걸 했는데 처음 사가지고는 그놈 돌아가려면 뭐 긁어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바닥에 다 위로 올려갖고 몇 번 하고 나니까 내가 제 일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내가 뭐가 바뀐 것 같더라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뭐 이쪽 구석에 그냥 가 있던데 질문이나 좀 더 알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내지는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예, 나숨 장례에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발전 오늘 주제하고 좀 붙어가지고 의견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무용도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주제를 시작합니다. 근데 무용도에 대한 정의가 이제 보건복지부 법상으로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부산시에도 조례가 이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래요. 아까 자살이라서 뭐 구독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살이든 병사든 구분하지 않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고립된 상태에서. 근데 요 부분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 2020년도에 기술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고립된 상태라는 것을 1주간 1인 미만의 바깥 외출, 교류 그런 사람이 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경과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고독사라고 합니다. 명확한 정의가 있네요. 예, 이게 2020년도에 기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보니까 이제 통계가 부산시 주제인데 부산시 고독사 통계 이게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제 검색해가지고 설명했는데 2017년도에 40명, 18년도에 28명, 19년도에 27명, 점점 좋네. 20년도에 17명, 21년도에 11명 계속 줄어들어요. 오, 대단한. 부산시가 되게 잘한 거죠. 옥수 잘하는 것 같이 보니까. 왜냐하면 고독사의 현황을 계속 줄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하는 정책이 요구르트 배달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3일을 경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일 내에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에서 다 빠진 거예요. 그 정책에. 아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독사가 아니냐. 죽는 순간에 고독사였잖아요. 3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만들다 보니까 고독사를 되게 잘한 것처럼, 대처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하.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요구르트 사람이 사실 돈 많이 들어가는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지역 그 안에 이제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자하고 자율경제하는 영역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런 분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시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혜적으로 받기만 하지 사실 본인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본연의 삶을 살게 하려면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의 동등한 입장에서 커뮤니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주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놀던가 혹은 이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혹은 시간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자본도 들지가 않아요. 솔직히. 네. 뭐 저희 시간도 들지가 않습니다. 매일 본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집에서 계속 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도 하려고 하죠. 저는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지 않나 도덕사에 있어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 실제로 저희 마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주민분들이 직접 고립되어 있는 가구들을 발굴해 오시더라고요. 이 가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쓰자. 여기서 뭐 챙겨줄 것들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발굴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한 고독사 고독사라고 좀 정의 내리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5건 정도를 예방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5건 중에 4건이 주민분들이 발굴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뭐 단절되어 있지만 이게 뭐 본인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리들이 없어서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좀 자주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오늘 주제가 이제 고독사 현황과 예방인데 현황은 부산시는 굉장히 엄청난 개선 활동의 숫자가 보이지만 그게 또 통계 장난 내지는 뭐 이런 헛수 빈틈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런 것 같고 예방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뭐 오늘 이야기 다 못 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집약되는 게 결국은 아까 잠깐 한 애가 바로 크기 위해서는 온 동네의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결국 지역 내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을 빼는 어떤 활동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 뭐 요렇게 조합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지.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은 이야기 했어.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그 사회적 경제 포럼지에 이런 이야기 있었다라고 또 우리 그 정리하면 우리 배은영 국장님이 또 그 바쁜 시간에 타이핑 해갖고 소식지에 보내. 세상이 뭐가 바쁘지? 뭐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삶이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이게 뭘까라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결국 그 삶이다라고 한 그 말을 한번 이렇게 다시 되새기면서 그럼 제가 오늘 발표자도 아니고 토론자도 아닌데 오늘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잠시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할 때에도 현장에 가면 쓰레기 집이거나 좀 이렇게 협소한 상황에 집주인분 임대사분들께서 내가 왜 저런 사람들
진단을 받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는 기관은 없어요. 취약계층 분들은 임대 보증금조차도 소진이 되었거나 비용이 크지 않아서 청소비 아니면 건물을 회복하려고 하는 비용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살펴봤는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 조례가 없습니다. 영도구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 기장군의 이 세 구에서만 이 무연고 사망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유품 정리, 건물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갖고 계신 곳은 해운대구만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가 고독사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망 문제까지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취약계층 1인 가구분들께서 주거시설이 더 이상 쪽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 더 살기 좋은 좀 안정감 있고 쉼터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위생적으로나 이렇게 안정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됐지만 그 정리한 된 말을 제가 정리하면 네. 제가 회사 다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요리 학원을 다녔고요. 남자도 이제 요리해 먹어야 살겠다 싶어서 두 번째는 정리수납 과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웠는데 보통의 이제 고독사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드물죠. 보다는 엉망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정리수납을 이제 제가 해보니까 엉망일 때하고 딱 해냈을 때하고 기분이 확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또 다른 못다한 오늘 말 못하면 밤에 가서 주무실 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혹시 이런 계세요? 황혜승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오늘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알았던 부분을 대학이라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부분을 더 아는 게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고독사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특수 청소하고 유품 정리하면서 보이는 귀중한 분들을 귀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후 정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또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주거지를 구할 때 그런 불이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좀 잘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저희가 이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체계를 만드는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기대지 않고 아주 경제가 민간 주도로 이런 사업들을 그런 활동들을 나갔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할 만한지 그리고 또 포럼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포럼을 개최를 해서 알려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할 만한지 그리고 또 거기에 어려운 분들을 포럼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요구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포럼에서도 뭔가 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순 장례사업부도 그렇고 뭐 공부 쪽방 상담소나 또뭐 복지법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활동들 하고 계신데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떠신지 민간 주도에서 정말 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한 2시간 한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끝났어요. 토론자로 했는데 토론이 안 되잖아요. 이게 2시간 안에 한 2시간 반전 3시간 해야 되거든요. 이 비공식적인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 비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독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우리 이제 1인 가구분들께서는 반찬 서비스라든지 그 사례관리자분들이 방문이 중단이 됐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다 반찬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 이제 캔 같은 거, 그 카레, 3분 카레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공식적인 이 조직 어떤 식의 이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맞서 싸우면서 위드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16개 구의 거진 다 있을 텐데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쉽게는 또 소식지 한 코너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올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거든요.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당연히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이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셔야죠. 이제 당연히 저는 뭐가 4월에 뭐 있다고? 예,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시행령이. 예, 그래서 정부 산하 각 광역시도 지금 따로 별도로 연구를 지금 새로 하고 있고 자료를 다시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외로움 치유센터라고 그 센터를 만들기로 결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고독사 관련한 그 부산 시민의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좀 예방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컨트롤 타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센터를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비밀은 아니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게 죽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사회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많고 리더가 있는데 왜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은폐하고 넘기지? 그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의식 있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 포럼에서는 당연히 고독사 예방 사업을 내년부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말이에요. 발제하신 분인데 맞아. 제 발제자님한테 그래서 게 사실은 저는 이게 오늘 주제에 좀 현황과 예방을 우리가 짚어보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고 이 대안에서 발제자님이 얘기해 주신 아까 고독사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뭐 사전 예방이나 공연 장면은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나 기관들도 있고 공연 장면도 이제 조례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근데 이제 특수청소나 유품 정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하여튼 영역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영역에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저희 여기 대표님 대학 동기인데 김성준 씨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땠는지 좀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실제로 일을 하고 나면 보는 정신피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지속적으로 하기 힘든 시스템이라서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 예산을 사적 영역에서 마련한다는 건 진짜 그렇게 하기 힘든 구조라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공연 장르보다 이쪽 영역에서 훨씬 더 관련 조례나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 힘들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체계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찌라시를 돌리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그럼 연락이 바로 오죠. 여기서 해달라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업자에 하니까 이게 이제 피곤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 쉽지. 제가 오늘 자꾸 답을 뺏어서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지자체와 1대1로 협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유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례 근거에서 네, 조례를 유일하게 유품 정리에 대해서 제정해 놓으신 게 해운대일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해운대구를 기준으로 하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소한 가지라도 모아서 해주세요. 이 곳에 정리를 좀 해달라, 유통 정리를 해달라 하시는데 예산이 1원도 없으시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저희 예산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유통 정리를 무료로 해드려요. 폐기물도 저희 돈 내서 저희가 처리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확대돼서 관과 민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래구 저희 사업장이기도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16개구 전체 지역에 관해서 저희가 다 하려고 하는 욕심은 없고요. 저희 같은 기업이 많이 파생이 돼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초run자님은 그 찌라시를 돌린다는데 어디에 찌라시를 표현이 그런데 예를 아니, 들면 그러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현장에 도군농인종합복지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갔어요. 네네네.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럼 경황이 없으면 주민센터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주민센터에서 리본을 몰라요. 아, 그럼 그냥 아는 업자한테 해서 그냥 30만 원 주고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을 알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리본을 공식 인정을 꽉 해주면 그러면 연락처를 돌리면 리본에서 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 지금은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30만 원의 비용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감춰져 있어요. 잘 몰라요. 예, 업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청소업체에서도 그냥 대강 해주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일반 청소도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유품 정리하는 특수 청소에 들어가고 근데 특수 청소지만 또 일반 청소하는 분들도 그런 일을 당하면 돈 좀 세게 불러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여기서 결론 낼까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잠정적인 생각은 아까 리본의 어떤 사실은 중요한 사회 공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수익 모델이기도 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 부산시 16개 구구를 다 커버 못하니 어떤 사회적 경제 포럼 내지는 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형태의 어떤 뭐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행하는 그런 거로 가도 괜찮은 건가요? 김은미 대표님? 네? 저는 네. 갑자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커버할 것도 커버하고 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혼자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어도 시간이 다 돼서 8시 반이라서 오늘 했던 제13차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 주제가 고독사 현황과 예방이었는데 하여튼 그 주제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에 비해서 앞으로 저희 사회적 경제 포럼이 나아가야 될 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의미를 찾는 의지들을 활동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또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우리 이 세 분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온라인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